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 강철입니다. 라이팅 네트워크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충 개념만 가지고 갔었는데 내용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방송이나 블로그 같은 것들도 보면은 정말 개념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혹은 본인들도 이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개념과 이제 약간의 플러스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보고 라이팅 네트워크의 견해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팅 네트워크를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블록체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외부에서 기록하는 행위, 그러니까 즉 오프체인에서 거래 기록을 종합하여 결과만 블록에 쓸 수 있게 하여 비트코인이 현재는 뭐 초당 7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뭐 수천 건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지 한번 볼 텐데요. 결론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과대 광고가 섞인 말입니다. 일단은 라이팅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걸 쓰면은 정말 블록체인이 엄청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과대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뭐가 과대 광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처럼 이 블록체인,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온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저희가 누군가한테 뭔가 제 암호화폐를 보내면은 이 블록의 그 기록들이, 장부의 기록이 되면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겠죠. 근데 현재는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죠. 그만큼 블록 크기 자체도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온체인이 아닌 오프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블록이 기록되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끼리 그 약간 그 사설같이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최종적인 기록만 이렇게 블록에 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이팅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이 채널 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멀티 시그니처 주소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은 공동 주소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누구랑 같이 쓰는 주소라는 거죠.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다이렉트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이 사장이 직원 주소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죠. 그래서 이 사장의 그 주소에는 뭐 얼마큼의 뭐가 빠지고 이 직원 주소에는 얼마큼이 늘어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내는데 공동 주소라는 걸 한번 거쳐요. 그래서 사장이 직원한테 이제 공동 주소로 뭐 월급을 1BTC를 보냈다고 한다면 직원이 수락하면은 이게 받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더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은 다이렉트로 보내면 한 번에 끝나는데 왜 공동 주소를 넣어야 되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거든요. 라이팅 네트워크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방금 같은 공동 주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즉, 좀 중복 작업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중복 작업이 많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사장이 직원한테 그 합쳐서 얼마를 보냈는지만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온체인에 기록하게 되면은 좀 결과가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 케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과대 광고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라이팅 네트워크는 오히려 라이팅이 아니라 더 불편한 그런 개념처럼 보이는데 이와 같이 한 명이 더 존재한다면 꽤나 그럴싸한 그러한 라이팅 네트워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즉 어떤 고래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지불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좀 큰 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은 회사나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스타벅스 같은 그런 곳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뭔가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제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뭐 커피를 마신다 가정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뭐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뭐 한 5만 원 정도를 미리 올려놓고 계속 마시는 거죠. 그거만큼이 5만 원 다 쓸 때까지 마시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5만 원이 다 끝났을 때만 채널이 닫힌다든지, 혹은 그 월급을 뭐 대응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중간자 역할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사실은 그 내가 누구한테 뭔가 보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번거로운 게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널이 하나 더 유지가 되려면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사장이 어떤 채널한테 보내고 채널이 직원한테 보냈을 때 이 사람이 얘가 사기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뭐 사장이 1BTC를 보내는데 얘가 0.5BTC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러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라이팅 네트워크에서는 페널티라는 개념을 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페널티를 한 사람한테 그 벌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의 그 암호화폐를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이 잘못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BTC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1BTC를 전송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이 두 개 중에서 이걸 선택해 버린 거예요. 1BTC, 1.5BTC를 선택을 해버려 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장한테는 1BTC가 반송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 사장이 직원한테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직원이 정해준 BTC 페널티를 회수하고 방금 했던 행동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불 채널이 닫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뭔가 롤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불 채널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사람한테 페널티를 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좀 반색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루어지려면 소액 결제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고액 결제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받고 나서 채널을 다 닫혀 버린다든지 뭔가 그러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신뢰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혹은 정말 뭐 큰 고래가 익명성이 있는 고래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고래, 혹은 어떠한 그 뭐 거래소라든지 은행이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이렇게 뭔가 중간에 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습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우리는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입금을 하겠죠. 물론 원화를 입금할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입금을 하고 실시간으로 되게 빨리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팔고 사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는 제가 어떠한 화폐를 사가지고 나올 때, 그쵸? 다른 거래소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때 기록이 하나만 남습니다. 제가 거래소에서 했던 모든 기록들은 거래소 DB에만 남고 사실 블록체인에 남지 않죠. 이 모양새가 거래소라서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이팅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려면 거래소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즉 제가 거래소에서 하는 모든 기록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인출한 암호화폐 기록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반대 세력에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으며 암호화폐 사상에 위반된다, 즉 중앙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른 것이, 이 캐시 진영은 사실은 채굴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면 돼요. 채굴자는 블럭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블럭이 많이 들어간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그 비트코인에서 포크됐었을 때 블럭을 늘렸죠. 많이 기록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필요한 기록을 다 기록된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 수수료니까. 그래서 채굴될 때 블록 플러스 수수료로 얻는 그런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이렇게 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진영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라이트 코인을 만든 찰리리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야 되냐? 기록들은, 그러니까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해서
둘이 이제 의견이 좀 대립되는 것 때문에 좀 내기를 걸었는데 둘 중에 이제 진 쪽이 상대방 코인에 티셔츠를 입고 내가 졌다라는 그런 것을 영상을 찍어서 메시지를 이제 SNS에 올리자 뭐 이런 소소한 내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블록체인 강의는 바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연계되는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강의는 이제 세그윗,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토믹 수압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바로 진정한 암호화폐 탈중앙화라고 볼 수 있고 채굴자가 아닌 개발자 집단이 선호하는 진정한 암호화폐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은 빠르게 아토믹 수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록체인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